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게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 잘 챙기셨나요? 이번 주는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눈도 많이 오고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출 시에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집안에서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면 좋겠죠. 세상에는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려는 악에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나가야 해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강하게 해야 할 때는 강하게, 부드럽게 해야 할 때는 부드럽게 할 줄 아는 유연함만 갖춘다면 웬만한 인간관계로 힘들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에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그 속에 있는 악은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나르시시스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나르시시스트 안에 있는 악에게는 지지 말고 당당하게 대항하여서 더 이상 괴롭히는 짓을 못하도록, 그렇게 남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사는 짓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쁘고 못된 사람에게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알고 배워나가야 하죠. 감정이입을 잘하고 공감과 배려가 뛰어나면서 똑똑하고 친밀하며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측이 벗어나고 충격적인 것을 잘 관리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예측할 수 없는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행동에 계속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하기만 하다가 늪으로 끌려가는 현상이 발생하죠.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하고 교활한 수법을 절대 읽을 수 없는 당신은 지금부터라도 정상인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칭찬을 갈망하다 보면은 파괴당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에 노예가 되기 쉽게 되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쉽게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도 어쩌면 나르시시스트의 처음 작업, 즉 이상화를 하고 칭찬을 퍼부어 주어서 마음의 빗장을 금방 풀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러브바밍 시기에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에게 칭찬과 공감과 배려의 끝판왕처럼 굴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나를 챙겨주고 오직 나만을 사랑해준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당신은 그 환상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의 가면 속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 빠져들어가게 돼요. 여러 번 경고음이 울렸겠지만 당신은 매혹적인 가머니스를 믿고 싶었겠고 예쁜 아기를 보고도 무감각한 나르시시스트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가면이 필요 없게 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까지는요. 공감력이 뛰어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려고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그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의기양양해서 배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하고 있으면 나르시시스트가 하지 않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나르시시즘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말만 왕창 늘어놓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을 끊고요.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반박하는 말이라도 하게 되면 화를 내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죠. 상황에 맞지도 않고 때에 맞지도 않는 자기만 아는 그런 말을 주로 주렁주렁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위에서 내리는 명령처럼 상대방에게 따르기를 강요하죠. 동물의 정글 법칙에서 양육강식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식을 사람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말이죠. 내 말은 무조건 옳고 내 말이 정답이니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해 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말도 자기 말에 그대로 따르도록 하죠. 물론 러브바밍 시기에는 그 반대였겠지만요. 나르시시스트의 교활한 수법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감쪽같이 가면을 쓰고 180도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니까요.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설마 하겠죠. 못된 사람이라 악성 나르시시스트라 그런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게 돼요. 선량하고 친절한 가면 쓴 나르시시스트만 마음속에 새겨 있기 때문에 현실의 나르시시스트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나르시시스트 계략에 걸려들어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게 됨을 알게 되었지만요. 나르시시스트의 조종과 통제, 간헐적 강화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에 이르죠.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과연 하지 않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이에요. 크리스텔 푸티콜랭은 이런 심리 조종자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알을 갓 깨고 나온 어린 새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뒤집어 쓴 알 껍데기는 담금질된 강철과도 같다고요. 당신의 힘으로는 절대 그 껍데기를 벗기지 못한다고요. 그들은 자기가 지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척, 팔자가 더럽게도 사나웠던 척, 나쁜 사람을 만나 인생이 꼬였던 척, 지독히도 힘든 척 하는데 늘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 하소연하죠. 희한하게도 그들은 자기 불행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늘 언제나 남들 책임이고 남 탓을 해요. 이런 사람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상대방 책임으로 떠넘기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인데 미안하다, 고맙다가 나올 리가 만무하죠. 상대방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걸 보는 것에 에너지를 얻고 이겼다는 승리감을 얻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심 어린 미안하다와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상대의 우위에 있어야 하고 상대를 이겨야 된다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공식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에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비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즐거움을 한껏 느끼고 누리려고 태어났는데 이대로가 좋은가? 자신의 꿈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위한 시간과 기력이 있는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경청, 존중, 공정성이 있는가?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정말 챙겨야 하는 일을 놓치진 않았나? 나의 가치관대로 가고 있는가? 살아있음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가? 자신의 삶을 재정비해보세요. 자신의 삶을 결국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거든요. 자신과의 계약서를 다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구, 소망, 목표, 가치관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말을 계약서에 꼭 넣으시길 바라며 한 주간도 몸과 마음 잘 지키시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